간밤에 좋은 꿈을 꾸셨거나 오늘 아침 조간신문 오늘의 운세란에서 운세가 좋다면 오늘 퇴근길에 이거 사야지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. 바로 김기혁 아나운서. 네. 저는 한 번도 돼본 적이 없어서 참 안타까운데요. 아, 똑같네요. 네, 한편으로는 좀 부럽기도 했던 이 남성. 기구한 사연을 갖고 있습니다. 네. 바로 이 영상에 이 남성이 등장하는데요. 네. 함께 보시죠. 네, 부산 연제구의 한 주점입니다. 지난해 7월이고요. 한 네. 남성이 주점의 종업원과 대화를 나눕니다. 네. 그리고 나서는 이 남성과 종업원이 함께 이 가게를 나서게 되는데요. 아하. 네, 잠시 후 이제 외부 영상도 함께 나오게 됩니다. 네. 이 남성은 정말 태연하게 그냥 손님인 것처럼 있어요. 네. 함께 이 가게를 나서게 되죠. 그런데 갑자기 불이 나게 달려가기 시작해요. 네. 아니 어디 가는 거예요? 분명 아까 얘기 나누다가 지금 혼자서 지금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. 네. 예, 과연 이 수상한 남자 정체는 무엇일까요? 네. 저것만 보면은 당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는 없어요. 누군가 그냥 열심히 뛰는 영상만 일단 나와요. 김복준 의원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? 이 절도범이 지금 들어간 곳은 그 유흥업소, 유흥주점이에요. 거기를 쓱 들어가니까 이 종업원 혼자 있겠죠? 종업원 혼자 있으니까, 단체 예약을 하러 왔는데 종업원 분이 하실 수는 없으니까 네. 사장님 전화 좀 걸어서 바꿔줘. 그러니까 당연히 종업원은 사장하고 연결해 주겠죠. 네. 사장한테 얘기합니다. 좀 이따가 우리 형님이 이 업소를 단체로 예약해갖고 이용하려고 하는데 네. 예약해놓고 또 안 들어오게 되면 또 업장이 손해가 볼 수 있으니까 선불금을 계약금 쪽으로 좀 주겠다.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알고 계시라고 그러니까 사장이 감사합니다. 아유, 했겠죠. 그러겠죠. 네. 그러니까 종업원 데리고 가서 제가 선불금 주겠습니다 하고 네. 데리고 나갔어요. 아까 아하. 나 같이 나가는 게 한 분은 종업원이에요. 네. 그래서 종업원한테 딱 가서 네. 그 이제 어떤 건물 입구에 가서 딱 씁니다. 섰는데 근데 여기 올라가면 이제 우리 형님이 네. 그 선불금을 줄 텐데 네. 그 사무실에 가면 좀 험악한 사람들이 좀 많이 있을 거야. 네. 이를테면 좀 그 조폭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야. 네. 그런데 이른바 어깨라고 표현하는 근데 지금 내가 보니까 당신 목걸이에 쇠사슬 같이 돼 있는 금 목걸이나 팔찌 네. 보니까 이런 거 잘못하면 선불금 받으러 갔다가 또 뺏길 수 있다? 깡패 같은 사람들한테 뺏길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맡기지. 그러니까 의심도 안 하고 준 거예요. 그거 들고 아까 내뛰는 겁니다. 아하. 아니 근데 진짜 그 말에 혹할 수도 있어요. 이게 말하기 나름이잖아요. 근데 그 있잖아 가면은 형님들이 있어. 근데 진짜 내가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동생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뺏길 수 있으니까 나한테 맡기고 금방 갔다 오면 되잖아. 금방 갔다 오면 되잖아 하고 갔는데 결국은 그 사이 저렇게 주랭랑 치고 있습니다. 김기혁 아나운서. 근데 저 사람 어떻게 잡을 수나 있어요? 근데 그렇죠. 이 영상만 보면은 사실 이제 잡기가 좀 힘들어 보이잖아요. 네. 근데 단서가 하나 발생을 하게 됩니다. 뭘까요? 아까 이 남성이 영상에서 막 뛰어가잖아요. 네. 이 도주하는 과정에 택시를 타게 됩니다. 네. 그런데 이 택시에서 본인의 과거 사연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. 내가 예전에 로또 1등에 당첨된 적이 있어요. 라고 하면서 네. 이 택시 기사분에게 본인의 그 과거, 네. 뭔가 좀 자랑하듯이 이야기했겠죠. 네. 네, 이런 걸 이제 얘기한 거예요. 네. 그래서 이 경찰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택시 기사가 들었던 이야기를 네. 진술을 받아냈고, 네. 그래서 이 법인 중에서 동종 전과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과연 로또가 당첨된 사람이 누가 있을까? 예. 요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특정이 된 거예요. 네. 조사를 하다 보니까. 근데 김기혁 아나운서 아무리 뉴스파이터 한다고 재밌게 말하려고 하지만 그게 어떻게 김호민 변호사님 이게 근거가 될 수 있어요? 이 말을 듣고 경찰 잡았다고요? 역시 대한민국 경찰관 분들이 정말 예리하십니다. 저였으면 이 말을 그냥 허투루 들었을 것 네. 같은데요. 근데 이 담당 경찰관 분께서는 이 얘기를 흘려듣지 않고 네. 과거 기사를 검색을 해봅니다. 아하. 로또 1등과 경남이라는 조합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네. 실제로 이제 그 지역에서 당첨자가 1등이 나온 적이 있는데 그 당첨자의 인상 차기와 지금 이 범인 CCTV에 찍힌 범인의 인상 차기가 유사하다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. 대박. 그래서 부산 연제구에서 경남 창원까지 한 걸음에 달려갔고 네. 범인의 소재지를 파악을 했는데 네. 다행히 이 범인 안전하게도 네. 또 다른 식당 주인한테 금품을 뺏은 혐의로 구치소에 안전하게 구치소에 안전하게 들어가 있었어요? 그런 사건입니다. 예. 와, 정말로 김기혁 아나운서께 사과를 제가 드리면서 이 검거한 경찰의 검거 과정에서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
그 2018년 7월경 그 부산 연산 노타리 일대에서 그 유사한 사건이 발생이 됐고 저희가 그 CCTV 추적을 하면서 그 계속 그 행적 수사를 했습니다. 그 과정에서 범인이 택시를 타고 도주한 장면을 포착을 했고 타고 도망가는 도중에 이제 우연히 로또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다. 그 기사분한테. 그래서 그걸 캐치를 하고 그다음 그 일대 수소문하고 그다음에 인터넷 기사 검색하고 그래서 피의자 특정이 됐고 그런데 어쨌든 확인 결과 진짜 로또 1등 됐던 사람이라는 거예요.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로또 3등도 아니고 1등 된 사람이 저게 무슨 짓이에요, 진짜? 로또 1등에 그때 실제로 당첨이 된 게 2005년이에요. 13년 전에 경남 마산에서 로또 1등에 당첨이 됐는데 로또 1등도 금액이 다 다르잖아요. 그 당시에 금액이 14억이었어요. 14억이 금액에 당첨이 됐어요. 그래서 이 사람이 아버지한테 집도 사드리고 대박. 집만 사드렸으면 괜찮아요. 이 뒤에가 호프집, PC방을 매일매일 다닌 거예요. 그래서 돈을 매일매일 호프집 PC방에서 쓰고 여기에다가 유흥업소에서 수백만 원 쓰고 도박까지 했습니다. 아이고. 그래서 이 14억 원을 정말 얼마 안 돼서 탕진을 했는데 이 사람이 네.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. 1등에 당첨돼서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로또 1등에 당첨됐을 때 수배 중이었던 강도였습니다. 수배 중. 그래서 그 당시에 로또 1등 당첨 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. 아, 그래요?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그 PC방에서 종업원에게 어떤 행동을 해서 네. 수배 중이었는데 이 수배 중이었을 때 당첨이 됐고요. 네. 당첨돼서 14억 원이 생겼으니까 그 당시에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이 변호사로부터 잘 이렇게 어떤 변호를 받은 거예요.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한 거예요? 그렇죠. 그래서 2006년에 경찰에게 잡혔을 참나. 때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을 했고 네. 벌금형을 받아서 네. 수배 상태에서 벗어났던 사람이었던 겁니다. 이거 좀 설명드리면요. 네. 이 사람은 강도상해로 물론 PC방에서 종업원한테 협박해갖고 20만 원 강취한 거예요. 네. 그래도 이제 죄명은 때리는 게 또 있었고 그래서 강도상해죄로 네. 수배를 받고 있어요. 강력범입니다. 네. 그 상황에서 2005년도에 구입했던 로또가 덜컥 붙었어요. 자. 그때 총 로또 금액은 19억이었습니다. 아. 그러니까 세금을 공제하고 받은 게 14억이었고요. 세금 떼고. 14억 중에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강도상해로 수배가 돼 있잖아요. 네. 아, 이걸 어떻게 빠져나가야겠다 싶어가지고 1억을 들여서 변호사를 선임했어요. 우리 두 분은 1억짜리 변호사 선임 못했을 거예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왜 그러세요, 진짜? 강도상해가 벌금형이 나왔어요. 네. 참 특이한 일이기는 합니다. 네. 저희도 그때 그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. 현재 네. 있을 때. 하여튼 그래서 벌금을 받고 이 사람은 강도상해죄 이제 풀렸죠. 그러면 이제 14억 받은 데서 1억 쓰고 13억 남았잖아요. 네. 그거 들고 다니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집 좀 사주고 나머지 남은 거는 네. 유흥업소하고 주로 카지노에 가가지고 아이고. 한 8개월 만에 완전히 탕진해버린 겁니다. 세상에 8개월 만에 이 돈을 쓴다는 게 이거 쓰기도 아마 저희들한테 쓰라고 하면 이거 쓰기도 힘들 거예요. 어떻게 13억 돈을 14억 돈을 8개월 만에 쓸 수가 있어. 80년도 아니고.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역시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간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다음에 좀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, 이 사람. 아니 보통 생각하실 거예요. 일주일에 한 번 로또를 사면서 그거로 이제 기쁨을 얻으시는 분들 많잖아요. 네, 근데 맞아요. 보통 내가 안 되면 더 착한 사람한테 갔나 보다. 네. 내가 더 착한 마음으로 살아야지라고 했을 텐데 이거를 보신 순간 아니 내가 이때까지 안 된 게 내가 덜 착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. 어떻게 강도한테는 로또 1등에 당첨이 되지? 생각을 하셨을 텐데 네. 아닙니다. 다 인과응보라고 이 사람의 말로가 좋지가 않아요. 이 사람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. 이 14억 원을 8개월 만에 탕진을 했어요. 탕진을 하고 나서 그러면 내가 이 8개월 만에 이렇게 큰 돈을 써봤으니까 이젠 착하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 전에 했던 행동을 그대로 다시 한 거예요. 맞아요. 그 전에 강도상해, 사실 이게 이름이 강도상해지만 이게 절도에서 기인을 한 거거든요. 본인이 갖고 있었던 기술이 절도밖에 없었던 거예요. 그래서 2005년에 절도 혐의로 수배됐다가 당첨이 되고 얼마 만에 탕진을 했잖아요. 그 이후에 2008년 네. 고작 당첨되고 탕진을 하고 나서 2년밖에 지나지 않을 때부터 다시 금품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. 아이고. 2008년에 금은방 18곳을 절도를 하는데요. 아이고. 18곳을 절도해서 한 돈이 500만 원이었어요. 네. 그리고 나서 2013년도부터 1년가량
휴대전화를 절도를 하는데 휴대전화 절도의 피해 금액이 무려 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. 그 이후에 2018년도에도 부산 주점에서 절도를 하는 등 무려 10여 년간 교도소를 들락날락 거리면서 본인이 1등에 당첨됐었던 것에 대한 것을 추억으로만 간직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절도하고 도망치면서 택시기사분께 네. 제가 옛날에 1등 당첨된 적 있어요. 이렇게 말하는 것밖에 없었던 거죠. 어쨌든 경찰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애초에 피해를 당하신 가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어떤 가벼운 입 덕분에 잡은 거예요. 그런데 김기혁 아나운서 네. 참 기가 찬 게 경찰이 이 사람 잡고 보니까 또 한 번 혀를 내둘렀다면서요. 네, 맞습니다. 이 네. 사람이 2018년, 그러니까 작년까지 복역을 했어요. 근데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2014년에 휴대폰을 이제 상습 절도를 해서 네. 2015년에 3년형을 선고받고 2018년까지 살은 건데 네. 그때 2014년 휴대폰 막 상습 절도할 때 잡혔는데 네. 그때 또 지갑에 로또와 스포츠 토토, 이 복권, 네, 이런 것들이 한 10장 정도, 10장 정도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. 네. 나중에도 이 당첨운이 나한테 있지 않을까, 네. 이런 좀 기대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. 네. 근데 이런 나쁜 사람한테 당첨운이 가면 안 되죠. 그러니까요. 네. 그렇다면 김기혁 아나운서처럼 열심히 사는 분들한테 한 번쯤은 좀 당첨되고 같이 좀 친하게 지냅시다. 네. 제발요. 예. 네. 그 어쨌든 열심히 사는 게 제일 큰 행복이에요. 제 로또에 기대면 안 됩니다. 그런데 보세요. 이 사람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대요. 지금 경찰 얘기를 들어보니까 로또에 리을자 꺼내는 것도 싫어할 정도로 예민하다 합니다. 김동철 원장님. 이게 저라면 뭐 저라도 네. 예민할 것 같은데 계속 그 로또 때문은 아니지만 네. 로또와 연계가 돼 있어서 이슈가 됐고 네. 그리고 경찰에 들락날락하면서 어떻게 보면 절도계에 아마 스타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. 이게 사실 애증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. 네. 이게 사실 로또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쉽게 취득한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. 사실 절도도 쉽게 취득한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러니까 사실 뭐 복을 받았다라는 개념보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금액이 생겼기 때문에 네. 이 돈을 너무 쉽게 사용을 하고 탕진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도 네. 생각을 해봅니다. 역시 이번 경우도 김복준 의원님 이 여러 차례 뉴스통에도 나옵니다만 일확천금 된 사람이 말로가 불행하다는 게 또 드러났네요. 이번 사람으로. 그러게 우리 뭐 얼마 전에도 경남 양산인가 어디에서도 이 그 로또 당첨된 것 때문에 어머니하고 부모 자식 간에 등나서 뭐 서로 뭐 이런 거 우리 다룬 적이 있었잖아요. 그리고 또 많은 어떤 로또 당첨자들의 어떤 말로가 비참해진 케이스를 우리 그동안 많이 봐왔어요. 네.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수배 중에 하늘에서 도와가지고 참 수배자한테 로또가 당첨되게 하는 건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여하튼 됐잖아요. 네. 그랬으면 인생의 어떤 전환점으로 알고 좋은 일 하면서 정말 그러니까요.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거를 다 탕진하고 이제 또 나쁜 쪽으로 이렇게 진행했다는 거 봐서 이 사람은 제가 볼 때 뭐 개과천선하기는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만. 그러니까요. 네. 이 남성 로또 1등으로 인생 한 방을 꿈꿨습니다만 그 말로는 감방이었습니다. 절대로 이런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. 열심히 살아야죠.